현재 더기버스 안성희 씨와 피프티 멤버들, 나아가서는 이 큐피드의 노래가 베꼈다라는 의혹과 이 피프티 멤버들을 결국 이별하게 된 전홍준 대표님의 새로운 신규 걸그룹 프로젝트가 새로운 직원들을 대거 채용하면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피프티 멤버들의 항고 인지대 납부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피프티 사태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잘잘못을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덮어놓고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비방 글을 쏟아내는 이들이 간혹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홍준 대표 너무 심하네. 20살도 안 된 애들한테 계약을 따지다니. 애들이 회사를 나간다고 하면 보내주면 될 것을 100억이나 투자받았다면서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건 인권의 문제다. 아직까지도 이번 피프티 사태를 두고 인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존재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명확한 팩트가 빨리 소송을 통하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마 이런 의혹 1년, 2년, 3년 계속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의 이해가 안 가는 점들이 있다. 자, 첫 번째, 대부분의 일을 더기버스에게 일임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직상장 하겠다고 난리를 쳤다. 그러면서 배우 세력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며 엔터테인먼트를 도박에 빗댄 것에 대해 억울해하면서 정작 성공을 이뤄낸 더기버스와 피프티 멤버들을 마녀 사냥하고 있다. 이 첫 번째 글부터 황당무계한 소리가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을 버린 게 어트랙트가 아닌 것처럼 더기버스 사무실 사진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진 소지품 건사였고 어트랙트 더기버스 직원이 다 있었다. 식단 전문가 추빙했다라고 언론에 발표했는데 하루에 10,000원짜리 샐러드를 보여줬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트랙트가 아니라니. 어트랙트 사무실 내부에서 사실 디스패치가 오픈한 내용을 보면 배기사가 직접 멤버들을 세워두고 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남 지점에 있었던 어트랙트 사무실이다 보니 당연히 어트랙트 직원들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식단 전문가 역시 그로 인하여 아주 다양한 형태의 과일과 샐러드, 도시락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애시당초에 이 사진이 찍힌 것 자체가 멤버들이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이 아니라 몰래 숨겨놨던 간식들이 들통나게 되면서 이렇게 혼이 났던 순간이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큐피드의 음원 수입 비율 압도적이다. 근데 제일 피해본 것처럼 저작권, 성명권 타령한다. 상표권도 타령한다. 그리고 결국 멤버들이 빌보드 차트에 큐피드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다. 와, 이거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 답답한 고구마를 먹은 가슴을 많은 분들이 함께 느끼셔라. 그런 의미에서 올린 거 아닐까요? 말이 됩니까? 큐피드 음원 최근 제가 엄청난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김세왕 님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과 함께 일을 하며 미국 홍보 담당을 맡고 있었고 틱톡에 있는 엄청난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이 큐피드 노래가 대박이 났고 빌보드 차트와 각종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전홍준 대표님이 홍보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이다. 다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 글을 적으신 분은 제 영상을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핑계로 바비 뮤직비디오를 취소했다. 딸같이 생각했다라며 중요한 스케줄을 중지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바비 OST 곡도 애시당초 진행하고자 했었던 전홍준 대표님에게 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저는 이제 여기에서 손 떼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무산됐고 심지어 전홍준 대표님은 이 가처분 소송이 기각 처리된 순간에도 멤버들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들을 위한 미국 활동 지금
곧바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전홍준 대표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다 대고 저런 발언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팩트에 입각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홍준 대표님에게 뭐 돈 받은 거 있냐, 소씨. 왜 이렇게 전홍준 대표님을 찬양하듯이 말하냐? 저는 찬양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팩트에 근거해 놓고 봤을 때 전홍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이며 나아가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가 정말 뒷배 세력이 맞다라고 했을 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다라는 것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겠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제프 벤자민을 무슨 외국 스파이 취급을 한다. 실제로는 K-팝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두루두루 친하다. 자, 이 제프 벤자민 사실상 최근에도 황당한 기사글을 포브스에 올려놨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더기버스의 직원들과 굉장히 돈독한 모습을 보여주며 편협적인 기사를 썼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또 해외에서도 큰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제프 벤자민을 외국 스파이 취급을 했다? 전홍준 대표님과 어택트에서는 정작 제프 벤자민을 외국인 스파이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언론 기사와 저와 같은 유튜버들, 많은 누리꾼들이 그것에 합당한 팩트와 근거 자료들을 쏟아낸 것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글만 봐도 여전히 이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하고 있는 이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의 측근들인지 아니면 정말 여론 조장인지 아니면 정말 이들을 응원하고 있는 뭐 특정 세력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제가 이래서 이 영상을 하루에도 여러 개씩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번 피프티 멤버들에 대해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폐지, 편파 논란을 과연 극복하게 되는 건가? 자, 토요일 오늘 저녁 늦은 시각에 방영하는 의암호 선박 침몰 사고. 자, 이 선박 침몰 미스터리 방송편을 통해서 과연 피프티 때의 편파 방송 논란 비판을 극복할 수 있겠냐?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과연 강원 춘천시 의암호 선박 침몰 사고에 대한 추적을 예고했는데 이 방송을 통하여 피프티 편파 방송 논란 폐지 파문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후속 방송을 하든지 후속 방송에 자신이 없다면 제대로 된 입장문이 아니라 사과문을 발표했어야 됐을 겁니다. 추가적으로라도 사과문 발표를 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묵묵부답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면요. 이런 글들이 보여요. 피프티 사태, 한 총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제도 역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짓 조작 방송을 보느니 유튜브를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오죽했으면요. 구라알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줄여서 그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라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뭐 그런 글들 뿐만인가요? 피프티 편, 방송편 내려달라. TV에 나오는 거 보기 싫다. 아직도 이러고 있나? 조작방송 당장 폐지해라. 그것이 알고 싶다. 국민들은 양은 냄비가 아니다. 편파방송 입장문 말고 사과 끝까지 안 하냐. 이런 말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어떤가요? 그냥 눈기 닫은 채 자신들의 방송 프로그램을 꾸준히 해나갈 뿐입니다. 어떤 글 중에 이러한 말이 또 보이네요. 배신돌 피프티들 관련 잘못된 영상 내리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폐지하세요. 사실 전달도 못하고 어느 한쪽 편만 드는 못난 방송 프로그램은 삭제해야죠. 이런 말도 있고요. 오죽했으면 걸그룹 도박장을 연다라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편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K-팝 업계를 도박장으로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조작방송 폐지해라. 국민들은 양은 냄비가 아니다.
통편집 삭제 이제 폐지할 때 되지 않았냐? 야, 이런 글들이요.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적당선 내에서 끝날 법도 됐는데 끝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 게시판 관리자는 댓글을 삭제하고 있는 게 아니냐. 방송 안 내리냐. 사기 방송 내리고 사과하고 깨끗하게 폐지하자.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스 티켓,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전홍준 대표님과 정면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이는 걸그룹 프로젝트 기억나십니까? 근데 오죽했으면요, K-POP 업계를 지금 도박판으로 표현한 SBS가 무슨 유니버스 티켓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하냐. 유니버스 티켓도 우리 아이들이 이용당하고 있다. 반푼이 조작방송 경고하는데 당장 폐지해라. 지금 법원도 전홍준 대표가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아직도 조작방송한 영상을 왜 안 내리고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무리 그것이 알고 싶다 게시판을 신경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 관계자나 담당자가 이 글들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SBS는 정말 좀 느껴야 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면 이런 글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지금 보면 한 총리가 정부에서 이번 PFT법에 관련하여 여러 입장문과 이야기들을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아무런 대처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한다라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심지어 나아가서는 이 PPT 멤버들의 복귀하지 않는 모습에 전홍준 대표님은 아주 다짐을 했죠. 새로운 걸그룹을 만든다. 새 컨텐츠 만들 숙명이 있다. 오디션을 거쳐서 멤버를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 당시 전홍준 대표님이 어트랙트 소속사를 통하여 이 모든 국민이 함께 뽑는 그런 걸그룹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깜짝 놀랄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어떤 게시물들이냐? 바로 이겁니다. 어트랙트 소속사에서 신인 개발팀 캐스팅, 트레이닝 파트 경력직을 채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인 개발팀 캐스팅과 말 그대로 신인 걸그룹을 발굴할 수 있는 캐스팅팀과 트레이닝 파트 경력직을 채용한다. 사실 아이돌들을 트레이닝 하려면요. 노래도 가르쳐야 하고요. 음악도 가르쳐야 하고요. 댄스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해줄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트레이너를 뽑겠다. 이런 경력직 채용 공고문이 올라온 겁니다. 보니까 10월 4일까지 지금 채용하고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집 부문 상세 내용을 보니까요. 담당 업무가 나옵니다. 당연히 경력자로 뽑고요. 캐스팅 업무 전반을 맡는다. 예비 아티스트를 서치한다. 찾아낸다라는 거죠. 발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디션 기획과 진행을 하고 영상 촬영 및 편집을 하고 오디션 SNS 채널과 운영을 도맡는다. 트레이닝 기획도 관리를 한다. 연습생 생활 관리를 한다. 자, 사실 이 전반적인 분야를 관리했었던 외주 용역업체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치를 떨고 있는 바로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와 그의 직원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을 살살 했던 이들이 바로 저런 전반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외주를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직접 어트랙트 소속사의 직원으로 채용하여서 업무를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생 관리, 학업, 건강, 미용, 여기 딱 건강 이 파트에서 아란이라는 멤버가 불만을 제기하며 이번 가처분 소송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고려하여 도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직접 채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굵은 글씨로 표현된 게 재밌어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 이제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경력자를 뽑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외주 용역업체를 통하여
일을 할 바에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직접 채용해서 제대로 된 걸그룹 트레이닝을 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전홍준 대표님의 뉴 걸그룹 프로젝트 대박이 날 수밖에 없고, 제가 JTBC에서 방송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트랙트의 파트너사가 바로 JTBC 주식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BS에서는 유니버셜 티켓이라고 하는 80명이 넘는 걸그룹들이 공개 오디션을 하고요. 이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사죠. 여기와 전면전을 하는 것이 아마 유력하게 JTBC에서 파트너사인 만큼 최근에 또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이 종영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전홍준 대표님의 이 어트랙트 뉴 걸그룹 프로젝트를 도맡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어트랙트의 회사 사무실까지 싹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습생들이 끊임없이 연습을 하며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가고 되겠죠. 어찌됐건 전홍준 대표님의 대박이 예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피프티 멤버들 인지대를 납부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서 사실상 아무래도 이 피프티 멤버들 항고소송 망설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 인지대를 이미 납부해서 항고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 확인을 제가 자료로서 입수하진 못했지만 많은 누리꾼들과 또 많은 커뮤니티 글을 참고해 보니 아마 이 재판 진행 중인 소송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봐요. 물론 사건 검색을 하면 되겠지만 제가 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존까지는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인지대 납부를 끝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번호가 배정이 될 것이고 결국 피프티 멤버들의 상고장이 법원에 다시 한번 접수가 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소송 각하가 될 확률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하는 무엇이냐? 소송의 법률 단어인데요. 한자 그대로 돌려보낸다. 무슨 말이냐? 기각하고도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 각하라는 건요, 아예 그냥 소송이나 청구 요건 자체를 갖추지도 못했을 때 심리 없이,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 과정이 없이 그냥 재판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지금 가처분 소송이 기각 처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피프티 멤버들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항고를 낸 거죠. 근데 이 항고장을 법원에서 받아들고 이거는 항고 조치 자체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 항고장을 그냥 반송시키는 개념입니다. 그걸 각하 처리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항고 소송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가처분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 나온 결과를 뒤엎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이 재판부의 결정이 보통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이번 달 내에 이 가처분 소송 항고에 대한 재판부의 결과도 금방 나올 수 있다. 이 각하 처리되는 건요, 뭐 한 달, 두 달 가지 않습니다. 평균 한 달 내로, 한 달도 안 걸리죠. 제 경험으로 한 2주 안에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인지대까지 납부해 가면서 그것도 어쨌건 수백만 원 들잖아요. 또 항고장을 기어이 접수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인지대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내부 분열을 제가 의심을 했고 여기에 대한 의혹들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내부 분열을 잘 다시 다져서 한마음 한뜻으로 인지대를 납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결국 항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의지를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만약에 각하 처리되면 무슨 망신입니까? 더불어서 안 그래도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대중들의 많은 반응은 이미 뒤돌아서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굳이 인지대를 납부해 가면서 지금 이 소송을 진행해 나가겠다? 글쎄요. 굉장히 최악의 악수를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홍준 대표님은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예 전반적인 업무 자체를 새롭게 뽑아서 이번 뉴 걸그룹 프로젝트에 엄청나게 올인하겠다, 엄청나게 집중하겠다라는 의지가 그야말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아직까지도 많은 비판을 감당해내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이것이 차후에 나올,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SBS의 이 유니버스 티켓이라는 이 걸그룹 프로젝트에서도 굉장히 시청률에 지대한 영향을 주면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벌써부터 글로벌 팬투표를 예고하고 있는데 SBS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바닥을 친 상황 속에 과연 많은 대중들이 이 프로그램 시청하려고 할까요? 시청률은 잘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애당초 SBS는 걸그룹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이 유니버스 티켓이라는 프로그램이 최초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의 뉴 걸그룹 프로젝트는 JTBC에서 방영할 경우 JTBC는 이미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경력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 시청률에서도 안 되고 저기 출신의 가수들이 과연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조차도 지금 이 감당을 SBS와 함께 해내고 있지 못한데 이 피프티 멤버들이 지금 결국 인지대를 납부해가지고 전홍준 대표님과 끝까지 한번 법률적 승산이 없음에도 억지를 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 대중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과연 현명한 선택이 맞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 멤버들 정말 최악의 악수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구나. 만약 이 소송에 대한 각하 처리가 차후에 발표가 된다면 이 뒷수습, 뒷감당 더욱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많은 의견 댓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맹목적인 막 욕설과 이 멤버들에 대한 인간적 비난, 이거는 옳지 못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전홍준 대표님을 응원하고 있고 PPT 멤버들에 대한 이 개탄스러움이 나오는 건 정의가 구현되어야 하는 이 사회에서 이런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하고 이런 좋지 못한 행태를 보인 이 멤버들에 대한 모습을 규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댓글을 남겨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가끔 보면 굉장히 현명한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에게 막 법률적인 지식에 대해 충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PFT 멤버들에 관련된 근황이나 의혹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중립적으로 팩트에 입각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의견들이 이번 피프티 사태를 오로지 제대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